최근 연쇄 아동 성범죄자의 재판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는 아직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의 원리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성충동 약물 치료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2차 성징 이전의 상태 혹은 폐경 이후의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이나 자궁내막 암 이런 것처럼 이제 너무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과하게 발달됐을 때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폐경의 상태 혹은 2차 성징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약물이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을 이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남성의 경우고, 남성 호르몬이 조금 많이 분비돼서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성충동을 좀 낮춰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하다가 이제 성호르몬의 분비를 이제 낮춰주는 약물을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이는 약물이고요. 요새는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약물을 많이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많이 의학적인 용도로 쓰던 약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맞는 동안에는 어쨌든 남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거를 피검사로 확인을 수시로 하게 되거든요. 확실히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주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어떤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성을 보면 다 성적인 생각만 좀 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성적인 충동으로 먼저 바라보게 돼서 자기도 좀 힘들었고, 실제 범죄도 이제 일으켜서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퇴원을 하면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시행을 받았고 3년 동안 이거를 해보니까 본인이 여성을 대할 때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나도 평범하게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3년이 지난 후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맞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맞고 싶다, 이런 의견을 좀 보여서 국립법무병원을 퇴원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는 나라에서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스스로 원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이제 3년보다 더 길게 지속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효과는 사실은 탁월하다고 좀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봐도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는 재범이 일어난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원 상태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는 거는 맞다라고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모든 약물은 사실은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말로 인간이 자연적으로 폐경이 된 이후에 신체를 생각을 해보면,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도 올라가게 되고, 불임은 당연히 이제 생식 기능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니까 이제 생기는 거고요. 원래 질환이 있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있던 사람에게는 투여를 고려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투여를 하면서도 피검사랑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걸로 확인을 실제 하고 있고, 만약에 골다공증이 약간 경하게 시작이 된다면 칼슘을 주기도 합니다. 불임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약물 치료가 끝난 후에는 다시 생식 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착증이 정신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영역은 맞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욕구를 그냥 당연히 해소하다가 생긴 자연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시도를 해볼 때 사실은 성충동 약물 치료가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치료도 있겠고,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나 어떤 성적인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심리 상담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무기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지, 무조건 성충동 약물 치료가 최고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작된 치료들인데, 정신과적 약물 치료만으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